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입시, 공부,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장을 먼저 드리고, 그 중에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은 엄선해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메일 감사드리고요.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가능하면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내신이 떨어지면, 일반고에서 내신이 잘 안 나오면 물리치료에 갈 수 없을까? 라는 주제로 두 가지 이메일 상담을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이메일은 제목부터 굉장히 제가 읽어야만 하는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담임선생님도 포기한 고3 학생입니다.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를 잘 보다가 여쭤볼 게 있어서 메일 드려요. 저는 우선 인문계 문과고요. 제 내신은 5.8 몇 정도 되는데 전문대 수시 2차 원서 마감일이 오늘까지더라고요. 헐. 그래서 이렇게 낮은 내신에 저도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교를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담임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제 내신으로는 지방도 갈 수 없다며 찾아봐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3년제도 굉장히 선호합니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할 말이 엄청 많은 이메일인데요. 오늘의 조이쌤의 Q&A 첫 번째. 일반고 문과 5.8등급은 지방대도 갈 수 없나? 전문대도 못 가나?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메일이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7시 3분에 왔어요. 메일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원서 점수가 끝났는데 임박해서 이런 메일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끝내고 새벽에 이메일을 받기 때문에 12월 8일 0몇 시에 봤어요. 그래서 답장을 막 부랴부랴 보내드렸는데 12월 7일까지 원서 접수 마감이라서 참 안타까운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학생도 좀 빨리 보내주셨어야죠. 좀 더 부지런한 게 아쉽고요. 부지런하셔야 되는 게 아쉽고, 한편으로는 엄청 안타까운 이메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메일을 쓴 학생이 내신 5.8등급이시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엄청 못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같은 애는 지방에도 못 가. 찾아봐 주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딱 중간이 5.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5.8등급인 이 친구는 대한민국의 평균이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너 내신으로는 지방도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만약에 학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학원 강사 선생님이 좀 실수하셨네,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학교 선생님인데 좀 학교 선생님이 할 말로는, 또 고3 담임 선생님이 할 말로는 부적절했던 게 아닌가, 만약에 이 말 그대로 믿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선생님들께서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해당 학생의 이제 학생부만 입력해서 넣으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쭉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써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라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등급이 인원이 17%거든요. 5등급은 20%예요. 6등급은 17%입니다. 4, 5, 6등급을 합치면 54%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어른들이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꾸 1, 2, 3등급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마치 10%, 20%, 30% 있는지 아시나 보죠? 1, 2, 3등급 누적해봐 23%입니다. 그러니까 4, 5, 6등급인 학생들, 우리나라의 절반, 대한민국의 절반인 학생들한테 너 내신으로는 지방대도 못 가 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순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5등급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냐? 있습니다. 이 친구는 물리치료학과를 희망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같은 특성학과들은 좀 쿼트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등급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년제 중에서는 전남 세안대학교, 광주 남부대학교, 전남 세안대학교에 이제 면접 들어간 전형으로, 그리고 전남 한려대학교가 있어요.
게다가 이 친구는 3년제도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문대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광주 서영대학교, 충북 강동대학교, 경북 포항대학교, 대구 대구보건대학교 야간, 정부의 공장대학교, 대구 대구과학대학교, 경북의 구미대학교, 대구의 영남이공대학교, 경북의 안동과학대학교, 경북의 선림대학교, 전북의 전주 비전대학교, 경남의 김해대학교, 경북의 경북전문대학교, 경북 호산대학교, 제주 제주한라대학교까지 대부분 이제 5등급 학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이 친구는 5.8인데 여기는 등급이 좀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학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일일이 선생님이 다 넣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4등급 이하의 전문대는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5등급이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이 친구랑 제가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는데 자기네 동네에서는 9등급인 애들이 무슨 학교에 간다고 주변에서 무시를 했대요. 이러면서 좀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9등급인 학생은 물리치료학과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고 실제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9등급, 1등급인 학생이 아주 극소수이듯 9등급인 학생도 매우 극소수입니다. 게다가 9등급인 학생들 중에는 이제 특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안 하는 학생, 이런 분들이 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9등급이 어디 간다 하는 건 과장이고,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표를 떼보면 그룹으로 수행평가를 했다든가 기본점 줬다든가 해가지고 보통 학교에 9등급, 8등급이 잘 없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 친구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좀 고깝거나 아니면은 좀 어리시니까 친구들은 어려서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나 노력, 노고 이런 것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네, 좀 이렇게 힘내라 하는 건 좀 이렇게 오글오글 거리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어요. 추가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물리치료학과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또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입학처, 자기가 갈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면 면접 질문에 예시가 있거나 작년에 면접 질문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5.8등급이면은 학생들이 뭐 엄청 학원 다니고 이래야 될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학교에 가서 면접 질문 쭉 보시고 작년 면접 질문, 내가 이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지? 하는 거 보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 되고 주변에 어른이나 학원 다니셨으면 학원 선생님이나 한번 물어보시면은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제 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조언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학교는 물론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5등급 학생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 학생분도 경쟁자들이 다 5등급이에요. 아니 경쟁자들이 막 비교과가 엄청나게 좋거나 면접 준비를 강남에 가서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5등급이라고요. 5등급. 그러니까 자기가 난 내신 엄청 낮아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 하겠습니다. 대학교 와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면접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선생님. 물리치료 관련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보건 관련학과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예비 고3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자, 이 친구는 성적을 막 보냈어요, 저한테. 성적을 보내가지고 물리치료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전문대를 가든 4년제를 가든 취업해도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이요 어디를 가든 저는 물리치료학과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질문. 이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릿또릿한 사람들이 좋아요. 첫 번째, 제 등급으로 물리치료학과가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두 번째, 내신을 잡는 게 좋을까요? 정시로 돌려야 할까요? 세 번째,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중문형 강좌를 통해서 수강했는데 이 과목도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나요? 네 번째,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병원 봉사를 모집하고 있어서 생기부의 병원 봉사 시간 약 20시간 뿐인데 생기부는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까요? 자,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보니까 이제 1학년 1학기는 4점 후반대에서 5점 초반대, 1학년 2학기는 5, 6, 그리고 2학년 1학기는 6, 그래서 4, 5, 6등급 정도인데요. 물리치료학과 아까 보셨던 그거랑 비슷하게
물리치료학과는 4등급부터 6등급까지 쭉 명시되어 있는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경운대, 호남대, 가야대, 호남대, 김천대, 동신대, 한국국제대, 위덕대, 호원대, 김천대, 의지대, 광주여대, 호남대, 세한대, 남부대, 한려대 이런 학교들에 갈 수 있고 아직 이제 내신이 남으셨으니까 고3이 아니시니까 좀 여유있게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학교까지 더 올려봤어요. 그리고 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는 학교는 면접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면접이 있으면 등급 컷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고요. 4등급 이하의 전문대, 난 전문대를 가도 괜찮다 하면은 수시 1차, 2차로 나눠졌지만 서영대, 강동대, 춘해보건대, 포항대, 대구보건대, 군장대, 대구과학대, 구미대, 영남이공대, 안동과학대, 선린대, 점주비전대, 김해대, 경북전문대, 호산대, 제주한라대학교가 있습니다.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좀 보이죠. 네, 일단은 내신 점수가 1, 2, 3등급 모으면 이제 4등급이어야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니까 지금보다 좀 내신 경쟁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내신을 잡는 게 더 좋을까요? 정시로 돌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드려야 할 질문이에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종합 이제 3.5 정도까지 받으시면 이분의 최대 점수는 4점 후반대인데 3점 후반대까지만 가시면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아마 잠도 안 자시고 막 올리셨던 거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받아도 1, 2학년 전체를 합치면 4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내신 경쟁을 막 하셔가지고 4등급 받으시는 거 목표로 하면 어떨까? 네. 저는 그게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3등급 후반대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종합 4등급을 만들어서 위에 명시된 학교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골라가면서 가는 거. 반면에 정시로 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모의고사가 몇 점인지 되게 궁금해요. 이 메일을 보내신 분의. 근데 아마 안 나오겠죠. 네,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실 테지만 잘 안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올리는 거는 학교에서 내신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지금은 경쟁자가 자기 학생들밖에 안 보잖아요. 자기 고등학교의 자기 학생들만 보이지만 모의고사에서 이겨낸다는 건 이제 재수생도 이겨야 되는 거고 지금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곧 들어올 특목고에서 내신 경쟁 진 애들도 전부 다 뛰어들어서 정시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올리고 등급을 올리는 거는 지금보다 3배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3학년이 돼서 뭐 정시로 돌린다 이런 얘기는 사실 현실성은 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시면 제가 이런 얘기 한 걸 좀 사과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컨대 질문은 재수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나는 재수를 해도 좋아. 하지만 수도권에 가야겠어. 물리치료학과를 꼭 가야 돼. 물리치료학과 수도권에 있는데 꼭 갈 거야. 이러면 정시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시로 바꾼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재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주문형 강좌를 통해서 수강했다. 대학 진학에 도움되냐. 이거 3, 4번 같이 묶어서. 네 번째는 병원 봉사를 못하고 있어서 병원 봉사 시간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생기부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4등급 이하는 종합전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종합전형은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애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외의 활동을 다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기부 이런 거, 봉사, 그리고 뭐 주문형 강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신 점수 잘 나올 만한 걸로 탁탁 찍어가지고 등급 받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 외의 모든 활동 다 정리하시고 교과 성적에 쫙 올인하셔가지고 지금 메일 보내주신 학생은 이제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성적표에 수학을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다른 암기기만 까먹고 되게 못하시는데 2학기는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미친듯이 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학이 안 되는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한 겁니다. 암기 잘하고 수학 못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해도 수학 점수 잘 안 올라요. 수학 잘하고 암기 못하는 애들은 좀 이제 독종같이 한번 외우기 시작하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유리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플러스로 과학 어떻게 하냐라고 과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어 선생님 아닙니까? 저에게 물어보셔도 과학 선생님들만큼 시원하게 답해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성적표를 보면은 암기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무서워 하시는구나. 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점이 목표이면 모르겠지만 지필고사 80점 정도만 받아도 3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교과서 위주로 다 요약하고 정리해서 외워버리면 그 정도 점수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 없이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미스예요. 그거는 안 되고 어떻게든 외워가지고 내가 기본 점수를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암기를 왜 힘들어 하시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학 같은 과목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매도하는 거지만 적당히 수업 좀 듣고 좀 이해한 다음에 여러 문제 연습해서 풀면 내가 이렇게 고되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와도 감각이 생겨서 또 풀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암기는 좀 힘들죠. 예, 이 암기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를 덮어놓고 또 말을 할 수 있다든가 계속 읽는다든가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든데 비해서 좀 이게 성과는 별로인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외웠으면 한 80 나와야 되는데 50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가성비가 안 좋죠. 공부에 가성비가 안 좋은 게 암기 공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 없이는 내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 위에까지는 이제 다 암기는 내신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입학하셔가지고 대학교에 가시잖아요. 대학교 가도 맨날 원서 들고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다 암기해서 시험 봐요. 그러니까 2020년이 가기 전에 암기랑 꼭 화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만 싸우시고 암기 과목 전반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등급이 좀 낮으셔도 물리치료학과를 희망하시는 두 분의 학생의 이메일을 소화했는데요. 여러분들 4등급, 5등급, 6등급이면 평균이에요. 이런 평균 등급에 대해서 사회가 너무 이렇게 너네 못하는 애들이야, 너넨 패배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회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4, 5, 6등급 학생들도 좀 더 힘내시고 4, 5, 6등급 학생분들은 비교과보다는 내신을 막 정리를 잘 하셔서 꼭 원하시는 원하시는 대학교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